한동훈 장관의 얘기 전원입니다. 갚아야 할 시기,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법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는 소식 저희 뉴스탑10에서 하나하나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얘기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부산 돌려치기 사건 아시죠? 이 사건의 피해자께서 장관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너무 가해자를 몰라는 데만 지금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런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가해자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씀에는 100% 공감을 하고, 그게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한 장관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과를 좀 하고 싶다. 이분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건 용기라고 생각한다. 이때 진짜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좋은 대화를 나누신 것 같고, 저는 국정감사의 목적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국민 중에 누가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장관하고 나눈 여러 대화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제는 갚아야 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의원님도. 저도 그래서 정치하는 거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딱 이거 하나다. 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훈 의원이 오늘 저희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직접 출연해서 본인 주선으로 전화 연결을, 돌려차기 피해자와 한동훈 장관 연결한 뒷얘기를 좀 공개했는데, 한동훈 장관과 통화 신청을 했으면 석 달 정도 기다렸고, 한동훈 장관이 전화가 와서 본인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묻더니 직접 전화를 걸었고 저런 화면이 연출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해찬 최고위원님, 그 조정훈 의원이 얘기한 건 이게 국정감사의 목적 아니겠느냐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정감사에서요, 행정부 견제 감시 다 좋은데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내가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겠구나,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나의 안전과 여러 가지 재산권 등등을,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겠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국정감사에서 고성, 모욕주기, 정쟁 외에 정말 국민 삶에 와닿는 플러스 알파가 나온 적 많지 않죠. 이 부산 돌려차기 가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분이 정말 20년 뒤에 이 가해자가 풀려났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아직도 공포를, 두려움을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조정훈 의원이 시의적절하게 질의를 잘 해줬고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것 같고, 한동훈 장관도 흔쾌히 먼저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법무부의 조치, 현재 제도가 미비하다면 정말 그 부분 반성한다. 앞으로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아가겠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한동훈 장관의 태도나 이런 걸 지적하는데, 정작 이 법무행정의 서비스 대상자인 국민 앞에서는 사과하고 반성하고 낮은 태도로 가잖아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인들, 권력자들에게 낮은 태도 보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약자와 피해자에게 낮은 자세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의 어떤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한 장관표 피해자 보호 정책들 1호, 2호, 3호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온다면 진정성을 더욱더 인정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조정훈 의원 얘기는 결국 누가 또 법무부 장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겠냐. 비교적 한동훈 장관이 그 사실을 알고 직접 통화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까지 좀 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정훈 의원이 뒷얘기를 공개한 게 바로 이제 갚아야 할 시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라고 한동훈 장관이 조정훈 의원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과 나는 여러 가지 대화 중에 이게 좀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정치하는 거 아니냐. 되게 울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갚아야 할 시기다라는 얘기를 두고 좀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좀 본인 해석은 어떠십니까? 예, 그 정치인이 해야 될 본분 중에 하나가 국민을 위한 봉사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갚아야 될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발언이고, 저런 태도야말로 이제 또 공직자가 가져야 될 이런 기본적인 그 마음, 자세,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저런 얘기가요,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그 언행일치가 안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쉽지 않죠, 사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 나와서 평론할 때는 다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를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그리고 그게 바로
속된 말로 광나는 바로 뭐 이게 알려져 그런 것도 아니고 후일담으로 저렇게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얘기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훈훈한 느낌을 주는 그 미담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 조정을 의원을 통해서 알려진 저 얘기는 뭐 이제 갚아야 할 시기, 뭐 혹자는 이걸 정치 입문 시기를 고민하는 거라고 해석하지만 그냥 제가 들었을 때는 갚아야 될 시기. 혹시 본인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해서 성공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다면 누군가의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다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다면 그 엘리베이터를 다시 내려주는 좀 갚을 시기 되지 않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했다.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다는 게 조정훈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보고 있는 내용. 한동훈 장관의 정치 감각이나 현장에서 인기를 조정훈 의원이 대신 얘기해 준 게 있는데요. 그 화면도 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개청이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는 거창에는 처음입니다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장관님, 아이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잘 운영하겠어요. 아니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이 개청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굉장한 신기하고요. 저희 나라를 대표해서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아, 이거 별 말씀도 아닙니다. 아니 정말 대단해요. 제가 그 과정들을 잘 봤거든요.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한 장관과 이제 대정부 질의 뭐 상임위 질의할 때 네.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첫째 말이 너무 빨라. 네. 그 유튜브 1.5배속이야. 근데 말을 너무 잘해. 네. 국회의원한테 질 생각 1도 없고 네. 오히려 할 얘기 다 하는. 저게 맞나 싶었는데 점차 이제 의정 활동을 한 1년 반 같이 해나가면서 굉장히 독특하지만 의미 있는 스타일이다 생각을 했고 정치적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감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한동훈 장관과 조정훈 의원이 그 상임위 때 당시 법사위였나요? 사형제를 두고 뭐 이제 의견 조율을 하고 의견 교환했던 영상이 꽤 화제가 된 적도 있고 의정 활동 해보니까 정치적 감이 있다. 사실 뭐 한센인 만나서 여러 현장의 민원까지 해결해주는 부분, 뭐 정치적 감, 뭐 이런 걸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도 어찌 보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 항상 등단할 때마다 도어 스태핑을 하고 계시죠. 그게 다른 국무위원들이 뭐 국회에 나온다 해서 그렇게 도어 스태핑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기자들의 요청이라든지 언론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 싫다고 하면 당연히 안 하시겠죠. 하지만 한동훈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뭐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또 그 자체가 또 정치적인 저는 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민주당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제발 그렇게 정치할 거면 차라리 국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어찌 보면 정무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저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요. 한세인들을 만나서 뭐 이런 부분 저는 어찌 보면 한동훈 장관이 초창기부터 이 점은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그 교정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역대 장관보다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본연의 일 법무행정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교정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원래 어찌 보면 법무부 내에서 교정 행정이 본질적인 부분은 주된 부분도 아니고 약간은 본질적인 부분도 아닌데 어찌 보면 사후적인 과정에서의 담당을 하는 부서인데 이제까지 한동훈 장관을 보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이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 거창구치소 같이 어찌 보면 예전에는 교도소라든지 구치소가 혐오 시설이었어요. 주민들이 이거 될 수 있으면 자기 집 옆에 님비 현상의 대상이었는데 최근에는 지방 소멸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방 소멸을 예방하고 특히나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을 지금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 소멸이라든지 인구 소멸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도 관심이 많구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상당히 이 점만은 칭찬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설주한 부위원장, 설주한 변호사께서도 결국은 그 지금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전임 법무부 장관들보다 일단 법무행정과 교정행정에는 많이 집중하는 부분 상대당으로 봤을 때 봐도 좀 칭찬할 만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러 국감 이후의 후일담 얘기까지 저희가 조정훈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하나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상위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